네. 자치요금이나 조회 때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조회 때 전달 사항 대신에 주제가 있는 무게 있는 애들 통해서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뭔가 중요한 일이다 이런 느낌을 갖도록 하시면 애들이 자소가 왜 맨날 종내 긴다고 투덜거리지는 않을 거다. 두 번째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지금 선생님들 학교에서 볼 때 별로 그렇게 영향가 있게 느껴지지 않죠. 근데 사실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저는 그 바쁜 와중에 3월 첫째 주 내지 늦어도 둘째 주까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합니다. 제가 직접 어떻게 하냐? 여기 가시면 선생님들 휴대폰을 열어보세요. 휴대폰을 열어서 여기를 가보세요. 트렌드 일부 낯선 운동 애들이 낯선 운동 때문에 중국의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464번 요 주소를 가시면 제가 12년 동안 애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했던 퀴즈가 있습니다. 파일이 그걸 내려받으세요. 요거는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이 학교폭력 예방 퀴즈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담임 선생님의 1년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왜냐? 선생님께서 3월 초에 이거를 정확하게 아이들을 타겟으로 해서 교육을 하시면 사안이 뚝 떨어져요. 50, 절반 이하로 사안이 떨어져요. 근데 이 애들이 자꾸 이런저런 사안을 일으키면 우리 교사는 멘붕이 오죠. 내가 애들 뒤치다거리 하러 다니면 되나? 다 한 성명이 되나? 이렇게 그때 탄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가셔서 우리 학교 애들의 주된 사안을 선생님께서 보시고 그걸 가지고 문항을 한 10개 정도, 중학교는 10개, 고등학교는 20개까지 가능하더라고요. 50분 수업할 때. 그래서 그걸 학교 시험지 양식에다 집어넣고 학교폭력 예방 퀴즈를 만드시는 거예요. 자, 내려받으신 분 12년 동안에 내려받으셨어요? 네. 내려받으시면 제가 10여 년 동안 구축한 그 기술의 해설도 있어요. 요거는 친한 분들하고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프리.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담임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점점 담임하고 눈을 못 마주치는 애가 나타납니다. 그런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요? 그런 애들은 작년이나 재작년에 그런 행동을 했던 애들이에요. 담임하고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께서 이번에는 아무리 저하고 제 애들은 편하게 좀 신경 써야 되겠구나
찾으셨어요? 못 찾으신 분? 464번에 가셨어?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로그인 안 하셔도 다 내려받으실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네, 놀라운 체험을 제가 무려 사람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경험했습니다. 꼭. 다음 두 번째는 라이프 스킬인데 여기도 봐주세요. 여기 라이프 스킬. 사회적 기술. 여기 지금 선생님들 그 내려받은 그 퀴즈 내려받은 공간에서 우편에 스트랜드 119 여기 가셔서 라이프 스킬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라이프 스킬. 그러면 요것도 제가 평생, 요거 교시 평생 동안 제가 구축해 놓은 거예요. 학습지. 아이들이 이상한 행동할 때마다 아 이건 교육해야 돼 싶을 때마다 말로 하면 애들이 잔소리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습지로 만든 조종의 자료. 147종이 아마 검색이 될 거예요. 그 중에 학습지를 하나 내려받아 보세요. 제가 그러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까먹을까봐 여기 책 3권이 있어요. 3분께 제가 책을 드릴게요. 여기 골라가세요. 라이프 스킬 학습지를 그 중에 하나. 아, 요거 괜찮네 싶은 거 검색해서 학습지를 내려받아서 여기 앞에 있는 상품 책 3권 학부모 상담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 신규 교사 살아남기 3권의 책을 선착순 3분에게 상품으로 드릴게요. 여기서 스트레인지 119 여기 라이프 스킬 내려가시죠. 오케이, 그렇게 하시죠. 네, 책 올라가세요. 부모 상담, 한 분 남았어요. 내려받으시고 신규교사 살아남기. 그게 제가 교직 평생 동안 사연이 있을 때마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드리는 거야. 오늘 오시기 정말 잘했죠? 네, 오늘 선생님들은 새해 복 받으신 거야. 다 드립니다. 저작권 프리로.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봄방학 때 하실 일이 뭐냐면 누워서 거실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넘겨가면서 보면서 아 이거 좋다. 내려봐서 이거 좋다. 가져왔어요. 내려봤고. 그래서 아예 이거 내 스타일이다 싶으시면 그거 가지고 전학봉을 만드세요. 전문학습 공동체를 라이프 스킬 학습지로 활용한 생활교육
그래가지고 형님들하고 같이 동학년하고 같이 해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변화하는 것을 보시면 세 번째는 인성교육송인데요. 또 인성교육송 노래는 이따가 그다음 자 7번 일곱 번째 질문은 학생과의 긴밀한 소통 방법이다. 바로 제가 종례신문 말씀드렸죠. 이 명함에 보시면 맨 위에 주소가 돌봄치유교실이에요. 맨 위에 K21인데 여기 가셔서 종례신문을 검색하면 선생님들한테 뭐 학급 신문을 만들라고? 나는 언제 자? 아니야. 복부 타세요.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다. 어떻게 하세요? 여기 돌봄치유교실 카페에 가셔서 검색창에다가 날짜로 3월 한 칸 띄고 3일, 4월 한 칸 띄고 6일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검색이 안 되는 안경을 한번 누르세요. 가셔서 돌봄치유교실 카페에 가셔 그래서 검색을 3일, 4월, 4일, 5월, 5일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근데 없는 날이 있습니다. 저는 알아요. 없는 날이 있는데 없는 날짜를 검색하시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골라가시면 돼. 네네. 3월 6일. 3월 6일? 네. 오케이, 가시고요. 재미가 하는 겁니다. 3월 6일. 네. 6월 6일. 네? 6월 6일도 꼭. 네. 자, 그리고 제가 타이머도 상품을 드려요. 타이머는 수업할 때 얘들아 몇 분 동안이다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도구입니다. 타임 리밋이 모든 학습할 때는 타임 리밋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거기 가면 다 있어요. 2,000원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자, 골라서 상품 2개 남았어요. 근데 실은 네, 이게 시험 보기 전에 애들에게 훈화할 내용들이 있죠. 시험 보고 나서 위로에만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어디 가서 또 저기 선생님들이 매번 창작하려고 그래 봐도 머리에 쥐나지. 그러니까 제 거 복사해가지고 가져가서 로그인 안 해도 다 보이죠? 근데 사실은 올리다가 제가 2학기 걸 못 올렸어. 그래서 2학기 거로 하면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거는 저한테 내일 오늘 카톡으로 저한테 주시면 오늘 오신 선생님들을 카톡방으로 하나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내일 오시는 대로 제가 2학기 종례신문은 한글 파일로 해서 통째로 나눠드릴게요. 내일이 좋대. 내일 이제 저 카톡으로 저에게 톡을 주시면 됩니다. 복붙하면 끝이. 날로 먹는 다니면 될 수 있겠죠? 다음 8번. 학급 내 교우 관계가 좋지 않거나 서먹할 때 중재하거나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저
서클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애들이 갈등이 생긴다고 하는 건 어디서 오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임이 이게 중간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걸 중개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피복적 서클이라고 하는데, 그냥 영상을 보면서 다툼이 일어났어. 그럴 때 아이들을 중개하는 방법. 근데 넘어질 뻔했어.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제가 이제 영어 시간에 수행 평가를 하는데 애들이 갑자기 확 탄 거야. 충격을 애들이. 근데 외상은 있지는 않았는데 그냥 서로 세게 이렇게 주고받은 상황이 됐거든요. 그 상황에서 제가 바로 중재를 하는 거, 그 장면을 그때 녹음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그럴 때 이거를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너가 상황에서 아까 그때 밀었어. 넘어질까봐 어느 정도로 넘어질지 보여줄래 한번? 그래? 일어났어. 어느 정도? 넘어질 뻔했어? 두려워서 그때 순간적으로? 어딜 때렸어? 뒤통수를? 얼굴은 어떻게 때렸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매듭이 지어집니다. 밀었는데 넘어질 뻔했고 화가 나서 뒤통수를 때렸어요. 이 상황은. 그런데 이 밀었던 애, 왜 나는 그 뒤통수를 때리게 됩니까? 제가 해석해야 해주고 있죠. 감정까지도. 어딜 때렸어? 뒤통수를? 얼굴은 어떻게 때렸어? 네, 여기서 왜 얘를 때렸다? 밀어서 내가 넘어지려고 그랬으면 뭘 기대했어요? 저는 애는 실수로 밀었다고 할지라도 사과하기를 기대했어요. 근데 미안하다고 안 했어요. 여기서 딱 해답을 나와요. 예, 여기서 자기는 괜찮아 그랬는데 괜찮아 한 거지 미안하다고 사과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 입장에서는 그게 사과가 충분치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중재를 하시면 어느 순간에 이게 스르르 풀려요. 오해잖아. 근데 그 중재를 해주는 방법을 회복적 서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탁월한 방법인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언제 끝나시는 거예요? 시간 길 수 있어요. 그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만 깔끔하게 풀어지는 그런 회복적 서클. 그 다음에는 동료 관계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법, 동료 멘토링을 이거는 고등학교 수준, 중학교도 마찬가지 괜찮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뒤에도 있습니다. 요거는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료 멘토링인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멘토링 게시판을 뒤에다 놓고 멘토와 멘티를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정기고사 시험 성적이 80점 이상인 아이들을 멘토로 위촉을 합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슈퍼맨들은 다 잘해버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도 딱 한 과목만 시켜요.
그 이유는 뭐냐? 자, 낯선 행동을 예방하는 백신이 뭐라고 했어요? 소속감과 자존감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멘토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슈퍼맨도 한가운만 하도록 해서 뒤에다 이렇게 본인들의 허락을 받고 무슨 그러면 멘티가 가서 선택하는 누구를 나의 수학 멘토로 하겠다, 누구를 하겠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5배치 때 같이 묶어서 움직여요. 걔네 둘을. 저희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움직일 때인데 그때 같이 움직이게 권한 특권을 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기록부에 적어줍니다. 항상 그 당시 휴대폰 제 왼쪽 주머니는 항상 수첩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교실에 들어갔는데 수학 문제를 같이 풀고 있어요. 국어 문제를 같이 풀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저는 매일 생활기록부를 지워주죠. 학년 말에 안 바꿔. 매일 해줍니다. 근데 매일 해주는 것의 장점, 칭찬이든 야단이든 시도는 맛이 없어요. 바로 해줘요. 그리고 저는 외로 며칠 아침에 멘티와 함께 수학 공부를 하였음이라고 생활기록부에 딱 입력해주고 그랬다고 문자 탁 보내요. 애들이 좋아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생활기록을 저는 또 하나의 비기를 알려드리는데 날로 먹는 강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쫑알쫑알 써주잖아요. 학교에서 가져오고 저는 안 써요. 대신 이렇게 씁니다. 가정통신문은 생활기록부 4번으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출력해서 통지표하고 같이 보냅니다. 그러면 애들이 생활기록부 성적은 비교하는 그러나 생활기록부 기록은 서로 비교합니다. 그 비교 표정이 다가 아니야. 어떤 애는 잔뜩 써져 있고 어떤 애는 조그맣게 안 써져 있어. 그런데 애들이 불평을 못해. 왜? 거기에 생활기록부에 오로지 뭐만 적어? 사실만 적어. 의견 안 써. 선생님은 의견 안 써.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평가하니? 다만 너희들이 생활기록부를 본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평가할 수 있게끔 팩트만 써준다. 날로 먹는 게 당연한 거지. 근데 그렇게 평소에 누가 기록을 해놓으니까 애들이 꼼짝합니다. 그럼 어떤 애는 생활기록부가 8장이야. 어떤 애는 딸랑이 6장이야. 다르죠? 그러나 애들이 선생님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만 적었으니까 또 안 했잖니? 얘는 했고. 그래서 2학기 중간쯤 되면 애들이 뭐라 그러냐? 우리 담임은 진짜 이거 해. 그래요. 자, 금방 답을 맞추시네? 예, 축하드려요. 예, 박수주세요. 애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진짜 철저해. 맨날 실실대고 웃고 다니는데도 담임이 철저하다. 왜? 놓치질 않거든. 이게 진짜 카리스마. 어디 저 카리스마 있어 보여요? 안 돼. 애당 쳐져도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간 거예요. 철저하다. 그리고 모의고사의 경우는 이제 3등급 이내의 아이들로 멘토를 구성하는 거죠. 3등급 이내에 우리가 또 모의고사 언어, 외국어, 수학 이렇게 해놓으면 애들이 또 멘티 쓰고 이런 식으로 했고요. 이게 뭐 평상시에 잘 운영이 돼서 성적이 올라가느냐? 사실 성적을 올리는 것보다도 저는
분위기, 우울감의 백신, 소속감과 자존감을 키우기 위한 장치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혈전들이 맑아지고 그 다음에 분위기 썰렁하게, 학급 분위기 썰렁하게 하는 건 뒷담이죠. 그래서 뒷담은 철저하게 예방을 합니다. 어떻게 예방하냐면 뒷담은 노래로 뒷담 예방 뒷담은 쓰레기송, 쓰레기 상담매송.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을 옮기면 나는 쓰레기차.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에 화내면 나는 쓰레기통.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박수. 쓰레기. 그래서 뒷담을 옮기면 나는 쓰레기차.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 화내면 나는 뒷담에 화내면 나는 뭐다? 쓰레기통이다. 왜 남이 버린 쓰레기를 담고 이렇게 있어? 이제 저 노래를 이제 제가 작사를 했는데 제가 제 직구도 정말 잘했어. 이게 인성교육이 그래야 돼. 그러니까 애들은 저는 담임할 때 애들이 학기 초에 담임 선생님들 이게 포인트예요. 애들이 뭔가 비판적이고 날선 말을 할 때, 그럴 때 그 찬스를 놓치지 마세요. 그럴 때 사실 기분 나쁘지. 좀 예의 바르지도 못하고 그럴 때 그거를 탓하지 않고 나는 저런 친구가 저런 행동이 좋아. 앞에서 말하면 제한이 되고 건의가 돼. 근데 그거 다 하고 정말 뒤에 가서 얘기하면 담임 선생님 짬뽕 짜장면 밖에 모르나. 걔는 탕수육 먹어봤대? 이런 식의 뒷담입니다. 뒷담 선생님도 약속합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뒷담 까면 10,000원짜리 문상 드립니다. 선언을 해요. 여러분들도 우리 반에서 뒷담하고 또 이 노래 다 같이 부르고, 그래서 이 노래가 어느 정도로 왕성하게 되냐, 주머니 손 꼽고 화장실 갔다 오면 가면 뒷담 쓰레기 이런 정도가 이런 정도 돼야 된다. 인성교육이 평생 그래요. 이거 뒷담 쓰레기 이거는 애들만 적용되나요? 조사들도 적용돼요. 그래서 뒷담을 말한다. 9번 학급에서 일어나는 왕따 해소 방안. 이거는 요것도 영상 편을 보시겠습니다. 근데 모르는 척이라는 일본의 왕따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을 만화영화로 만든 거를 요것도 요건 2학기 때 해도 돼요. 아까
학교폭력 예방 퀴즈로 첫 번째 학교폭력 예방 교육 하시고 하나, 1년에 2번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 방송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생활지도부장님들 단톡방이 있어요. 그렇지만 왜 그걸 그 담임이 해야 될 걸 왜 또 생활지도부에서 하느냐. 담임이 해야 애들 파악이 돼. 모르는 척이라는 왕따 예방 방송인 것 같아요. 너 말이야 지금 나한테 침튀긴 거야? 야 이런 걸 쓰고 있으면 후회하잖아. 가자. 이런데 지금 뭐 문제 좀 이상한 거 발견하셨어요? 이상한 거 발견 못하셨나요? 대사하고 자막 그 화면하고 좀 떨어져 있어요. 그죠? 이걸 제가 참 우여곡절 그때 집에서 거실에서 테레비 보다가 보라 주제가 괜찮네. 그래서 다 VTR을 집어넣고 녹화하고 뭐 복잡한 과정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기술이 좋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떴어요.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원본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그거 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요걸 보고서 이제 애들한테 소감문 항상 소감문 하시니까 늘 선생님들은 이거 계약 전에 할 일이 좀 있어. 이거 이렇게 쌓아놓으셔. 수업 소감문 해가지고 요만할 때 애들이 요만하게 썼거든요. 그래서 소감문 받으시고 그리고 칠판에다가는 이 영상을 볼 때, 이건 착한 사람들의 치은 미음을 먹고 자란다라고 칠판에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무엇을 먹거든? 침. 맞추셨습니까? 겨울왕국 네, 침묵을 먹고 이게 원래 이런 법원이 있어요. English when people do nothing이라는 법원을 제가 우리말 파악한 거예요. 자, 피곤한 진학지도 진로 상담 특법 흥신 지도 상담. 제가 한 상담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평소에 애들하고 상담하는 게 좀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집안 청소 끝나면 아침 먹을 집안 청소 끝나면 10시 정도 되잖아요.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집에서 요즘 참 비대면이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도 그냥 비대면으로 했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상담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기본적으로 준비하는데 이제 고3의 경우에는 애들 1학년이나 2학년에 인성검사 하는 거 있고 진로검사 하는 거 있어요. 그걸 미리 집에다 다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고3 가면 석차 백분율 대비해서 어디 붙었다 하는 게 다 통계 파일로 다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파일 놓고 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엑셀 파일 세 가지를 보면서 근데 학기 초에 보면 애들이 고1 애들 굉장히 허황되거든요. 전문대도 못 갈 실력인데 인서울 2호선을 딱 거기다 가고 싶다고 써놔. 그러면 그때 저는 뭐라면 담임이 분발해라. 그거 가지고 없는 것들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주눅들이지 않아. 다만 팩트만 말해줘. 넌 무슨 과를 가고 있니? 그랬구나. 네 현재 성적 가지고 붙을 수 있는 거 한번 검색해 볼게. 그래도 석차 백분율을 보고서 그러면 대부분 어디 풀어줘. 점점 더 애들가 자기 현실을 자각을 해놔.
4년제 대학에서 갈 데가 없네. 그러면 땀 삐질삐질 흘리는 거예요. 좀 목표를 수정하든지 아니 노력을 기울이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네. 간단하게. 그리고 교실에다가는 석자백분율표 여기 그 전에 이제 대학 쪽 아주 먼 전문대 애들한테 얘기하는 고등학교에서 얘기하는 이 대학까지의 거리는 등급 곱하기 15km. 2등급 되면 30km네. 4등급 되면 60km이네. 아주 먼 전문대, 수도권 전문대, 인서울 전문대, 그 다음에 4년제 대학, 지방대학 붙는 그 전해에 애들 갔던 대학 갔던 내신과 수능 점수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반 애들이 모의고사 봤을 때 3월 첫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와버려요. 근데 그 성적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 성적을 꿰뚫고 쫙 올라가는 거 쉽지 않죠. 왜냐? 중학교 3년 동안에 그 아이들이 해놓은 그 실력은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야 아주 먼 전문대가 우리만 10명이야. 아주 먼 전문대. 그 다음에 수도권 전문대 8명. 이 4년제 대학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출발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상당 사례가 그래서 인성검사 결과도 보고 너는 이렇다고 하네. 성격상 고도의 긴장을 좋아하는 펀드 매니저 등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채팅으로 생각한 것을 순수인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11번 이게 이제 요거 선후배 메소리 고등학교 선생님들 중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카톡 친구가 몇 명이다? 15,000명. 왜? 15,000 그냥 안 돼. 15,000명 또 하려면 지워야만 돼. 걔는 그 15,000명 중에 정말 온갖 직업들이 많지. 대통령 빼고는 거의 다 있다. 국회의원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의학닥터도 있고, 가수도 있고, 있다.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카톡 친구를 관리하냐면, 저는 지금도 지금 중호 면목고등학교 그 반에 애들 학급별로 만들어주던 단톡방이 지금도 있어요. 또 천호중학교 애들 걔네들이 안 나가요. 애들 그냥 부서로 나가버리나 안 나가는 애들이 꽤 있다가 왜 그러냐? 삶의 지혜가 되는 것도 때때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제가 왜 걔네들하고 평생 내도록 그래야 되냐? 바로 이 선후배 진도 멘트라는 게 그래서 어떤 애가 만화가 되고 싶다. 그러면 내가 간다. 만화가 되고 아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있잖아 우리 졸업생 중에 만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간 애도 있고 또 대학에서 지금 만화 그리는 애도 있고 그럼 거기다 바로 연결시켜. 또 한 애는 얘는 학교에 축구공을 여기다 끼고 오는 애가 있어요. 근데 바로 요 자리에 이 김모 그런데 요 자리에 앉아서 팔뚝 개고 자. 그리고 쉬는 시간에 나가는데 볼 들고 나가서 운동장을 만화처럼 쫌쫌 이렇게 빠졌죠. 제가 이 녀석이 이제 토요일 아침에 저한테 선생님 저 진로 상담을 해요. 우리 반도 아닌데 그래 들어와라.
그때 제가 얘가 그러면 체육과 쪽에 관심이 있냐? 네, 그래, 알았어. 기다려봐. 아주 이제 체육과가 가요. 걔가 바로 연결시켜줬어요. 야, 너하고 똑같은 놈 하나 있다. 너 멘토링 해?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고2 첫 중간고사 때는 수행평가를 안 했어요. 그러더니 기말고사 때 이렇게 수행평가를 합니다. 이거는 영어 수행인데 이게 왜 영어 수행일까요? 얘가 맡은 구역 속에 교과서 단어 속에 엑서사이즈가 있어요. 운동. 근데 자기가 운동을 이렇게 영상으로 표현해요. 만화로 표현해서 좋고 모든 표현에서는 내가 담임이 소속감을 올리는 역할이라면 교과담임은 무슨 역할? 자존감을 높이는 역할. 그 아이가 뭔가 잘하는 방법, 그러니까 엑서사이즈라는 단어를 하나 표현해도 이 아이가 잘하는 방법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자존감을 높이고. 그랬더니 우리가 기말에 수행평가를 이렇게 해서 냈어요. 근데 이때 5초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몇 분 했어요? 4분. 어디일까요? 어린이 내공원이요. 지나가면서 미친 명치라고 할머니 그러셨을 것 같아요. 큰절하고 해문 같은 낯설게 가슴 속에 무엇인가 아쉬움이 미쳤죠? 5초면 된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5분을 하냐고? 그게 얘가 야 5초면 된다 그러더니 왜 이렇게 해서 그 형이 멘토 형이 선생님 소개해 주시고 멘토 형이 윗몸 일으키기 만점을 맞으려면 1분에 67개가 만점이에요. 근데 30초에 30개 하는 것과 1분에 60개 하는 것과 전혀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어느 임계치형은 아주 배가 끊어지거든. 근데 그 형이 말하기를 그러려면 하루 300개 정도를 연습해야 된다. 그리고 얘가 지금 300개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멘토 형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후배 멘토. 그 얘가 결국 상지대학교 체육교육과에 합격을 해서 얘 공부로는 못 가. 실기가 만점을 받아야 됩니다. 대학교 진학하고 제가 5월쯤 되면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 얘가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야 우리가 선택 잘하는 거냐? 선생님 너무 좋아요. 15학점인데요 3학점 테니스, 3학점 수영, 3학점 다 운동인 거예요. 골프. 정말 행복해요. 중요한 얘기는 거의 다 해가는 얘기. 선생님, 네. 또 일로스 하실 때 저희도 가끔 고민하는 부분이
잘하는 걸 하게 할 거냐, 좋아하는 걸 하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인데 선생님 좀 어떻게 하세요? 좋아하는 거는 잘할 수가 있는데 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좋아하는 쪽으로 권장을 하죠. 그건 뭐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ADHD 들어보셨죠? ADHD 아이들이 집중력이 없는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잘해.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부모님이나 담임이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은 좋아하는 것에 끝까지 밀어붙이도록 해버려야 돼요. 보여드릴게. 감사합니다. ADHD가